자, 그러면은 일단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그 CSS라는 거에 대한 기초 및 개요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CSS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HTML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뼈대, 그러니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의 그 뼈대를 구축하는 HTML 언어랑 그 언어의 태그에 대해서 실습해보면서 하나하나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웠던 뼈대에 대해서 이제 옷을 입혀주는 CSS,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그 코드를 좀 더 꾸며주는 그런 언어를 배울 거예요. 그런 문법이 이제 CSS고, CSS가 뭔지부터 일단 가장 간단한 기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CSS 같은 경우는 CSS는 이제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 CSS의 적용 전이랑 후로 나눠져 있는 그 차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둘 다 같은 네이버 창이에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네이버 창에 있는 코드에서 CSS를 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HTML 코드만 가지고 작성을 했을 때 왼쪽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왼쪽에다가 CSS를 추가하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되게 큰 차이가 되게 크죠. 여기는 그냥 네이버, 그다음에 뭐 검색하는 인풋 박스,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글 형식으로만 돼 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색깔도 있고 뭐 배경이랑 뭐 이미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것들 되게 많은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CSS를 입히기 전이랑 후가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CSS가 뭔지 정확히 일단 정의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CSS라는 거는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인데, CSS는 이제 HTML 요소들이 각종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게 이렇게만 보시면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구성한 뼈대 HTML 요소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냥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CSS를 그 저희가 일반 페이지, 홈페이지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데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CSS 요소가 적용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검사 인터넷 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으로 창을 하나 띄워서 지금 네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 검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검사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옆에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띄워지는 거 보이세요? 그럼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럼 혹시 이쪽 부분 잘 보이나요? 오른쪽 부분? 그러면은 이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이 지금 저번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HTML 코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HTML 뭐 div라든지 대부분 div로 구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div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HTML 코드를 하나씩 갖다 대보면은 그 부분, 그 해당 div가 웹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그룹 플렉스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는 이 위에 해당 상단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div이고, 뭐 밑에 내려오면은 컨테이너. 저번에 HTML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후터라든지 헤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알려드렸잖아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후터는 아마 이 밑에를 알려주는 그 div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그러니까 HTML 태그는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있는 코드들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옆에 스타일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 스타일이 아까 말했듯이 CSS는 스타일 시트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스타일 시트의 그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에 있는 이 밑에 부분을 보면은 그 해당 요소에 어떤 CSS가 적용이 돼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푸터라는 div를 눌렀을 때 이 푸터에는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가 뭐 12 픽셀이다, 뭐 라인헤이트가 16 픽셀이다, 이런 식으로 CSS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작용을 그러니까 코드에서 그냥 웹페이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직접 이따가 실습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 CSS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에 해당 위에는 HTML 코드, 그 다음 밑에는 스타일 시트, 어떤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웹페이지를 웹페이지의 방식이 뭐 다른 홈페이지랑 비슷하다. 아니면은 내 이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만들고 싶다. 좀 모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페이지에서 방금 검사를 해서 옆에 있는 코드를 보고 이 해당 부분에는 해당 HTML 코드에는 어떤 CSS가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따라 쳐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CSS 다음은 넘어가면은 지금 아까 보였던 것처럼 헤더에 뭐 로고 에리어라는 이 로고가 있는 부분, 로고 에리어를 이런 식으로 스타일 적용을 해줘서 뭐 안에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면은 백그라운드에 만약에 여기 지금 원래는 아마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핑크라는 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원래 네이버에는. 근데 그 네이버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실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헤더 한번 볼게요. 또 보시면은 어디 부분을 봐야 될까? 뭐 배너에서 그룹 플렉스, 뭐 로고 에리어 아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에 핑크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바로 화면이 핑크로 바뀌는 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 검사를 사용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 시트 부분을 바꿔가면서 이 코드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웹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 네이버는 우리가 관리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페이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도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 요소 검사에서 저희가 이 페이지에 적용하게 된 거는 실제로 코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준다면은 어떻게 된다라고만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이것저것 다 해보셔도 실제 코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해도. 여튼 그래서 이제 CSS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CSS 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CSS가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택자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선택자. 지금 선택자 여기는 A라고 돼 있죠. 이 선택자가 어떤 HTML 요소에다가 이 뒤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할 건지, 그 어떤 HTML 요소인지를 정해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HTML 태그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또 알려드릴 그 클래스랑 아이디, 선택자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건데, 그런 선택자 어떤 태그 적용을 할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선택자고요. 이 선택자를 입력해 준 다음에 이게 중괄호, 이 중괄호 두 개를 사용해서 그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자기가 넣어주고 싶은 속성이랑 그 속성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VS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선은 뭐죠? 잠시만요.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혹시 이거 HTML 기본적인 기본 코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기억 다들 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아마 남아있을 텐데 이 HTML 치고 밑에 HTML5 이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HTML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div를 가장 많이 쓰니까 div 태그를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다. 그 전에 그냥 바디 부분을 넣고 보면 되겠다. 이 바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상태로 이 베이스 HTML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페이지에 아무것도 안 뜨게 되겠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음, 음, 지금 방금 제가 VS 코드에서 작성한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적용이 돼 있는 게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h1 태그라고 제목 태그를 하나 달아서 웹 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웹 교육이라는 태그가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 h1 태그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타일을 지정해주는 방법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알려드릴 방법으로 이렇게 스타일 지금 보시면 이 h1 태그 여는 태그에다가 이 닫는 태그에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여는 태그에다가 한 칸을 띄고 스타일을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 스타일은 땡땡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이 안에다가 속성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컬러라는 속성을 넣어줄게요. 이 컬러를 핑크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저장을 해버리면은 지금 웹 교육이라는 이 h1 태그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는 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 선택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 선택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태그들 말씀해 드렸는데 스타일이라는 태그도 있어요. 이게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타일 안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선택자를 같은 방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H1에 제가 이렇게 적용했던 스타일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저장을 누르면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 A 태그를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선택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선택자가 어떤 HTML 요소를 꾸밀지, 뒤에 있는 스타일을 어떤 HTML 요소에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선택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자인 H1, 이 H1 태그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H1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괄호 두 개를 열어주고 엔터를 누를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돼요. 아까 했던 컬러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핑크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저장을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게 보이죠. 이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크게 div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div 태그를 딸랑 하나만 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div 태그는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그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되는 태그라서 div 태그만 딸랑 입력해 놓으면은 이 페이지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게 없다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iv에다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바디에 제가 div를 넣어놨죠. 근데 지금 왼쪽에 웹교육 밑에 div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div가 적용은 돼 있는데 안에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0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div에 이 콘텐츠에 내용이 없어도 이 div 안에다가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 div에서
그 div의 모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div라는 태그를 열고 이 안에다가 넓이랑 높이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비는 width라는 이 태그를 이 속성을 사용을 하는데 width를 제가 뭐 한 20픽셀 정도로 줘볼게요. 그다음에 height가 이제 높이인데 이 높이도 한 20픽셀 정도로 주고 색깔을 구분을 안 해주면은 같은 하얀색이니까 div의 색깔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한 레드, 아니 블루를 이렇게 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20픽셀짜리 높이랑 너비가 20픽셀짜리인 div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div의 그러니까 스타일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는 웹페이지는 이 CSS를 통해서 구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히 제일 많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홈페이지인 이 네이버도 진짜 아까 전후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던 코드들이 있었죠. 그냥 글자들만 있었죠. 그런 글자들을 이렇게 이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C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CSS 문법하고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해서 아까 선택자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 했는데 이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이 선택자를 되게 잘 선택을 해줘야지 헷갈리지 않고 중복이 없이 그렇게 깔끔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CSS 선택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은 방금 일단 첫 번째로 HTML 요소 선택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HTML 요소 선택자가 방금 제가 VS 코드에서 사용했던 보시면은 이제 div, h1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이 태그들, div 태그, 모든 div 태그, 그다음에 h1 모든 h1 태그에다가 이 스타일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h1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까는 이 h1 웹교육이라는 거의 색깔만 이렇게 바뀌게 됐잖아요. 근데 h1을 제가 여러 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h1을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추가를 해서 여기 1, 2, 3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게 보면은 지금 모든 h1 태그의 색깔이 핑크색으로 바뀌게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h1이라고 하나 그 HTML 요소 선택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그 요소의 모든 값들이 이 스타일을 적용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되게 단점이 많겠죠. 사실 그래서 이 태그는 사람들이 저희 일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선택자예요. 왜냐면은 모든 H1에다가 같은 색깔을 줘버리면은 만약에 어떤 거에는 내가 검은색을 주고 싶고 어떤 거에는 분홍색을 주고 싶고 어떨 때는 파란색을 주고 싶을 때 그걸 구분을 짓기 되게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태그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HTML 요소 선택자는 되게 잘 사용하지 않는 선택자예요. 그래서 다음 선택자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ID 선택자예요. ID 선택자는 지금 보시면은 이 H2 옆에 ID라고 쓴 거 보이세요? 이 id라고 쓴 게 이 해당 id가 들어가 있는 HTML 태그에만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h1을 지금 바꿔볼게요. 제가 id 태그를 사용하는 법은 이 샵을 하나 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id의 닉네임을 적어주면 돼요. 지금은 이거는 핑크 색깔로 바꿔주는 거니까 뭐 핑크 id라는 제가 id를 줘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샵땡 하고 샵 하고 이름을 해버리면은 이 지금 보시면은 얘를 저장하고 바꾸면은 지금 검은색으로 다 돌아왔죠? 왜 이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지금 원래는 아까는 h1 태그라는 HTML 요소에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h1을 샵 핑크 아이디 이 핑크 아이디라는 아이디에만 적용할 수 있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 자기가 넣어주고 싶은 인라인 태그 안에서 한 칸 띄고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 엔터 누르면은 여기다가 제가 핑크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써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은 지금 웹 교육 하나만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요소에만 해당 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근데 아이디 선택자도 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이 2라는 부분에도 핑크 아이디를 적용을 해 주면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 그 뭐라고 해요? 그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아이디 스타일. 지금 일단 진행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뭐 이번에는 블루라는 속성을 주고 싶어서 뭐 블루 아이디를 제가 만들었어요. 컬러로 블루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다른 태그에다가 아이디는 뭐 블루 아이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넣어주면은 지금 1의 숫자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아이디 선택자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스타일 안에서 샵으로 아이디의 이름을 선언해주고 그 안에 자기가 넣어주고 싶은 속성이랑 그 속성의 값을 설정해 주면은 그 HTML 요소에서 아이디 값을 넣어서 그 스타일을 HTML 태그에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선택자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 선택자는 얘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방금은 아이디는 샵을 쳤죠. 근데 클래스는 점을 치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점으로 이제 점 뒤에 자기가 뭐 선언해주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어떤 이름을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건 블랙 아이디 아닌가? 블랙은 너무 그거니까 블랙은 너무 그러니까 뭐 레드로 할게요. 레드 아이디를 넣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컬러를 레드. 지금 이거 클래스죠? 굳이 이름을 그냥 아이디랑 클래스를 들어가게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이디랑 클래스를 뒤에 넣어줬는데 그냥 진짜 자기가 해주고 싶은 이름으로 아이디랑 클래스 이름을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항상 이 클래스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컬러 속성명이랑 그다음에 속성 값을 해준 다음에는 땀 표시, 이거 콜론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닫아줘야지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 클래스를 다른 데다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클래스를 치고 아이디랑 마찬가지로 그 HTML 태그 뒤에다가 클래스 치고 그다음에 해당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클래스랑 아이디랑 되게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클래스랑 아이디랑 차이점이 뭔지 그 정수원 학우님께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따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아이디랑 클래스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디는 약간 고유의 값을 지정을 해줄 때 쓰는 클래스 선택자고요. 클래스는 그룹별로 묶어서 지정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아이디가 지금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이런 거 보시면 각각 하나의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를 뜻하잖아요.
그대로 태그에 모든 HTML 태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아이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그에다가 그룹으로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 만약에 수정하기 버튼이 HTML 여러 군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태그에 수정하기 클래스를 다 주고, 그다음에 CSS를 하나만 줘 버리면은 여러 가지 태그에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아이디는 정말 특정 하나의 태그에만 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코드가 더 깔끔하고 보기 좋으니까 이 점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방금 정수원 학우님께서 아이디랑 클래스 선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디랑 클래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의 그거를 해줄지 아니면 그룹으로 묶어서 해줄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 선택자 알려드릴 거는 그룹 선택자라고 하는데, 이 그룹 선택자가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룹 선택자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 위에는 h2라는 HTML 요소, 그다음에 샵 헤딩이라는 헤딩 요소, 그 아이디, 그다음에 점 클래스 헤딩스라는 헤딩 클래스, 이런 식으로 되게 한 가지씩만 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룹 선택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한 번에 같이 같은 스타일로 선언을 해준다고 할 때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선택자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는 아니고, 그냥 이런 그룹 선택자, 그러니까 두 가지 묶어서 한 번에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룹 선택자는 따로 실습하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SS, 그 HTML을 사용할 때, 죄송합니다. HTML 태그를 사용할 때 주석 사용하셨던 것들 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것처럼 CSS에서도 주석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주석은 여러분들 다 뭔지 알고 계시죠? 주석 저번에 한번 설명해서 드렸었는데, 이 해당 웹페이지에서 실제로 페이지에 적용은 되지 않으나 그 글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 형식이죠. 메모 형식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주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슬래시 별별 슬래시 하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것은 링크 3주차 교육 코드 예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걸 저장하고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봐도 지금 보시면은 이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석들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 예를 들어 이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팀별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한 가지 코드를, 그러니까 코드를 전부 자신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당 부분을, 맡은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해당 부분을 보게 될 때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거라서 좀 생소하고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달아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주석은 나중 가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주석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그 팀플이나 협업에 있어서 되게 그거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 다는 거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CSS 주석 다는 법도 말씀해 드렸고, 자, 이제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SS를 적용하는 방법.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CSS 적용했던 방법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다가 스타일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 H1에다가 적용을 하게 됐죠. 스타일을 치고 그 스타일 안에다가 자기가 넣어주고 싶은 그 속성 값을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앞서 설명한 부분이 제가 아, 내부 스타일 시트래.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한 거고,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스타일을 선언을 해주고 그 스타일 안에서만 자기가 넣어주고 싶은 스타일을 선택자를 사용해서 넣어주는 거를 이제 내부 아이고 잠시만요. 내부가 날라갔네요. 내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한 게 이 스타일 그 태그를 선언을 해주고 그 스타일 태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선택자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 거를 내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할 때는 그럼 지금 이 스타일 태그 보이시죠? 이 스타일 태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타일 태그는 그 파일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선언을 해줘야지 스타일이 적용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일 태그는 지금 보시면 이 가장 큰 기본 태그인 헤드 태그 보이시죠? 이 헤드 태그 안에 보통 선언을 많이 해주게 돼요.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적용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 스타일 시트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인라인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라인 스타일이 처음에 제가 쳤을 때 그 해당 HTML 태그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바로 부여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인라인 스타일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태그에다가 만약에 전부 인라인 스타일 그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스타일을 넣어주고 지금 뭐 여기에도 스타일을 넣어주고 또 여기에도 스타일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중복도 많아질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쓰게 될 코드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효율이 좋지 못한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정해 둔 것보다 중복이 있는 부분은 지금 위에 보셨던 것처럼 선택자로 묶어서 한 번에 해주고 그 해당 선택자의 클래스나 아이디를 넣어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깔끔하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거고 되게 저도 사실 이 방식으로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고 외부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금 이 코드의 줄이 지금 보시면은 32줄밖에 안 되죠. 이 32줄이면은 되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스타일이 여기 있어도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보이는 게 되게 짧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로 한번 다시 예시로 들어서 봐볼게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HTML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길이가 긴 편은 아닌데 되게 뭔가 많죠. 되게 많아요. 뭐 하나하나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모이고 이거에 대한 스타일들만 전부 모여도 이 코드의 길이가 되게 많이 길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스크롤하고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코드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코드는 상관없지만 이 스타일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수록 그 스타일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 지금 보시면은 HTML 코드 파일 같은 경우는 확장자명, 그러니까 이 뒤에 점명이 .html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스타일이라는 파일을 만들 땐 CSS라는 확장명을 사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CSS라는 style.css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주고 이 파일의 경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 HTML이라는 코드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고 이 베이스 HTML을 같이 이제 스타일 CSS, 스타일이라는 이제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이 파일에 링크를 제가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 베이스 HTML에. 그럼 만약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지금 이 스타일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전부 잘라내고 이 스타일 CSS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뭐 스타일 태그를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에서는 스타일 태그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안 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안 해줘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스타일 CS 그 스타일 시트 원래 사용했던 스타일 시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릴게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이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 링크를 걸어줄 건데 링크는 어떻게 거냐? 일단 링크 태그를 사용할 건데 링크 태그의 역할이 뭐냐 해서 지금 보시면은 링크에 릴 해서 걸고 여기에다가 스타일 시트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 링크 태그의 역할이 이거를 스타일 시트라고 사용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는 저번 하이퍼링크 A 태그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링크가 어떤 파일을 가리킬 거냐, 어떤 파일이랑 연동시킬 거냐라는 거를 이제 하이퍼링크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당 폴더에 있는 style.css 지금 이 점 슬래시를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당 폴더에 있는 style.css라는 파일을 가져올 거다.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거냐? 스타일 시트로 가져올 거다라는 뜻의 링크 태그를 이런 식으로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링크 태그를 걸어주고 지금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 게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 베이스 HTML이라는 한 파일에서는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분명 다른 외부 스타일로 빼서 그 해당 파일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핑크 아이디랑 블루 아이디가 어떤 CSS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봐도 지금 새로 고침을 계속 했는데도 여기 해당 파일 안에 해당 그 CSS 내용이 없는데도 지금 CSS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이 외부에 있는 스타일 CSS를 성공적으로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변하는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CSS 적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설명드렸고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그 파일이 하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로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내부 스타일 시트나 인라인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 뭐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을 이제 어떤 선택자를 사용할지 여러 가지들 말씀해 드렸는데 혹시 한번 실습으로 잠깐 이렇게 길게 시간은 못 드리고 한 5분 정도 한번 실습으로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태그에 뭐 원하는 내용에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코드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어떻게 띄워드릴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혹시 코드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혹시 코드 잘 보이세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43분이니까 50분까지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실습해보시다가 안 되는 거랑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니면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이나 이제 오픈 카톡방에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습 진행 다들 어느 정도 해 보셨나요? 해 보셨으면 혹시 몇 분 한 두세 분 정도만 자기가 만든 거 한번 보여주실 분 계실까요? 일단 저 화면 공유는 중지 일단 해 둘게요. 혹시 해 보시고 싶으신 분 채팅으로 해 주시면은 혹시 안 계시면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한두 분만 보도록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대답해 주신 권나연 학생께서 한번 이거 자기가 한 거 화면 공유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 잠겨 있구나. 지금 제가 잠깐 풀어 드렸어요. 네. 저 화면 공유 풀어 드려서 지금 아마 화면 공유 누르시면 될 거예요. 화면 공유가 안 되시나? 그럼 일단 다른 학생 한번 지목하도록 할게요. 고성주 학생? 혹시 자기가 그 실습해 보면서 한 거 화면 공유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저 혹시 마이크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저 저번 시간에 배운 시간표에 네네. 이제 색깔을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시간표 저번에 완성하다 본 거 완성하고 이제 색깔을 이쪽 다른 파일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넣어볼라 했는데 지금 네. 끝났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저장해 보셨나요? 아직 색깔은 넣지 않았는데 네네. 시간표는 저장해봤어요. 그럼 혹시 만드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공유할게요. 네. 저 그냥 진짜 학교 시간표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저번에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여기서 색깔 추가를 해 보려고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색깔 입혀서 뭐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화면 네, 공유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앞에서 CSS 좀 기본적인 뭐 문법이 사용 어떻게 되는지랑 뭐 스타일 적용 방법 그리고 뭐 선택자 같은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CSS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1시간 정도 돼서 잠깐 쉬는 시간 드렸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그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어떤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CSS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CSS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5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해서 5시 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10분 잘 휴식하셨나요? 자, 이제 다음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CSS에서 이제 방금까지는 CSS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CSS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CSS에서 어떤 속성들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CSS를 사용할 때 방금 보시면은 제가 먼저 앞에 설명해드렸던 코드 봤을 때 스타일에서 div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px라고 사용하신 거 이거 보이세요? 이런 것처럼 그 해당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값이 있을 때 그 숫자의 단위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단위는 뭐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이런 단위들을 사용하는데, 아이고, 뭐 가장 많이 사용한 이 밑에 있는 세 개는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코드를 칠 때는 이 위에 있는 백분율이랑 배수 단위, 픽셀 단위 이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세 가지 예시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퍼센트에 대해서 백분율, 그러니까 퍼센트 백분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난 백분율은 말 그대로 그 여러분 퍼센트로 따지면은 그 해당 만약에 70%면은 100이라는 단위가 그러니까 100이라는 총량이 100일 때 70%를 하면 몇이죠? 그럼 70이 되겠죠. 그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그 70%를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적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70%라는 백분율을 사용해서 이 위드스,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길이가 쭉 길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이 지금 보이는 해당 웹페이지에서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100이라고 치면은 그 부분의 70만큼의 길이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100%로 바꿔주게 되면은, 아이고, 지금 190%구나. 100%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꽉 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퍼센트 백분율을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자기가 넣어주고 싶은 요소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퍼센트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돼서, 만약에 이 크기를 저희가 웹페이지 크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지금 보이시면은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파란색 길이랑 이거의 파란색 길이가 사실상 길이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다르죠. 근데 그냥 이 페이지 안에서 길이를 100%로 채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반응형이라고 저희가 웹페이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CSS를 적용해 주고 싶은 그런 코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퍼센트를 사용해서 그 해당 자기 넣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스타일을 넣어주고 싶은 태그의 뭐 길이나 넓이 그 외에 숫자가 들어가는 값들을 퍼센트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주면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배수 단위는 EM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혹시 HTML 태그 설명해 드릴 때 H1 태그랑 H2, 뭐 H3 이런 식으로 HR 태그는 그 해당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 글자의 크기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H1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글자의 크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크기가 H1 태그가 가지고 있는 그 폰트의 정해진 크기인데, 이 크기를 저희가 만약에 배수 2배만큼 크게 바꿔주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하면은 편해요. 되게. 예를 들어 지금 폰트의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폰트 사이즈 속성을 사용하고 뒤에 있는 단위를 EM 2배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가 뭘 잘못했나? 잠시만요.
지우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방금 제가 했던 말 다 정정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H1 태그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그 EM이 적용이 안 되고 저희가 그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베이스 HTML에다가 아까 이 만들어준 이 파란색 div 태그 보이시죠? 이 div 태그에다가 저희가 뭐 글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넣고 저장을 할게요.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가 들어가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자에다가 속성에다가 화이트 속성을 주면은 화이트를 접으면 지금 안녕하세요가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가 12픽셀로 12픽셀로 그 뭐지 폰트 사이즈를 설정을 안 해주면은 12픽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크기를 늘려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EM 배수 단위를 사용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방금처럼 이 EM을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커지죠. 2배로. 지금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글자가 2배로 커지신 거 보이나요? 근데 지금 잘린 게 이게 왜 잘렸냐면은 지금 이 밑에 흰색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배경이 흰색이라서 잘리게 된 거거든요. div 태그를 제가 픽셀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 높이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40픽셀로 키워보게 되면은 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라는 크기가 원래는 12픽셀 단위로 해서 되게 작게 나왔는데 지금 2배로 커진 게 보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 배수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그다음에 픽셀 단위를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이제 픽셀 단위인데 말 그대로 자기가 정해주고 싶은 이 픽셀이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픽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픽셀 한 칸을 차지하는 단위가 이제 1픽셀인데 그 픽셀 단위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싶을 때 그 픽셀 배수 단위, 픽셀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픽셀 단위가 이 px를 사용한 게 픽셀 단위고 이 크기 그 방금 정해줬던 이 높이를 뭐 한 400픽셀까지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를 이렇게 키면 이렇게 크기가 되게 커지죠. 이런 식으로 픽셀을 사용해서 그 자기가 그 크기를 정해주고 싶은 HTML 태그에 픽셀을 넣어서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백분율, 배수 단위, 픽셀 단위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 관련된 태그들을 정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텍스트 관련 스타일 이제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텍스트 말 그대로 저희 글자가 보이는 텍스트 관련된 스타일을 적용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몇 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글꼴 관련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이제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폰트 패밀리 속성은 말 그대로 그 폰트가 여러분들 한글이나 그 워드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맑은 고딕 아니면은 뭐 바탕체, 궁서체 같이 폰트에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 그러니까 그런 글꼴을 정해줄 때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해서 HTML, CSS에서는 폰트 패밀리로 이제 그 해당 텍스트의 이제 글꼴을 정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 보이시나요?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스타일 태그를 열어서 이건 내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한 거겠죠. 스타일 태그 안에 body라는 HTML 태그에는 폰트 패밀리, body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 있는 저는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폰트를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폰트하고 패밀리를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뭐 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맑은 고딕가 안 바뀌네요. 그럼 다른 폰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폰트 패밀리를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폰트를 사용해주고 싶어요. 이런 폰트를 사용해주고 싶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이 적용이 안 되는 폰트여서 영어로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헬로 월드. 헬로 월드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 폰트를 적용을 안 해볼게요. 안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미세하게긴 한데 지금 폰트에 따라서 바뀐 거 보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 폰트가 크기가 바뀌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폰트에 이게 지금은 여기서는 크기가 바뀐 걸로 비교가 되지만 이게 사실 크기가 바뀐 게 아니라 글꼴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글꼴을 사용해서 이 div 안에 있는 해당 텍스트의 모든 글꼴은 이 지금 에리어라는 이런 폰트를 사용해서 바꿔준다를 사용할 때 폰트 패밀리를 사용하게 돼요. 폰트 패밀리는 되게 여러 가지 폰트가 있고 다른 폰트를 여러 가지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클래스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를 사용하셔가지고 해당 텍스트에 원하는 글꼴을 넣어주고 싶은 텍스트에 그 해당 아이디나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 글꼴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폰트 패밀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글꼴 바꿔주는데 사용하는 태그이고 글꼴 관련해서 이제 폰트 사이즈. 이제 여러분들은 폰트 사이즈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검사는 닫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 이 네이버라는 지금 이 글자랑 뭐 메일, 그다음에 뭐 뉴스 스탠드 그 외에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 텍스트들의 글자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의 크기를 정해줄 때 사용하는 폰트 것들을 폰트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지금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단위를 사용해서 그 해당 단위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가 바뀌게 예를 들어 30픽셀로 한번 정해줄게요. 정의를 해주면은 지금 제 파일에서 글씨 크기가 작아진 게 보이죠? 폰트 사이즈가 작아진 게 보이죠? 이번에 40픽셀로 한번 늘려보면은 글씨가 또 커지죠? 이런 것처럼 폰트에 사이즈를 정해줄 때 사용하는 태그가 폰트 사이즈 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해당 웹사이트의 글자 크기를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내비게이터나 뭐 콘텐츠의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아이디나 클래스를 정해서 이 아이디에는 한 30픽셀의 폰트 사이즈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20픽셀의 폰트 사이즈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줘서 해당 텍스트의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라는 거를 알려줄 건데 지금 이것도 네이버 페이지를 보면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우인 양품은 이 뉴스 부분에 보면은 제목 부분은 글자가 두꺼운데 이 밑에 있는 내용 부분은 글자가 얇죠. 하지만 이거 두 개의 글자 크기는 같은 글자 크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 거 코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1, 2, 3이 다 같은 그 H1 태그에서 크기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폰트 웨이트를 뭐 얘 같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폰트 웨이트를 더 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두껍게 주고 싶다 할 땐 볼드라는 속성 값을 사용하거든요. 볼드를 사용하고 얘를 누르면은 지금 글자가 두꺼워지죠. 잘 못 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이렇게 지우고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주석으로 이걸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글씨가 얇아졌다가 얘를 다시 두껍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글자 크기가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좀 더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두껍게 볼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폰트 웨이트 값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냐 보시면은 뭐 볼드 방금 제가 사용했던 굵게 볼더 더 굵게 아니면 라이터 더 가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속성들을 사용해서 글자의 굵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 값은 노멀. 예를 들어 좀 기본적으로 굵게 적용이 돼 있는 스타일을 얇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라이터를 쓰셔도 되는데 노멀을 사용하셔도 좀 원래 두꺼웠던 태그 같은 경우는 얇아지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폰트 웨이트는 크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좀 간단한 일단은 컬러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컬러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이 폰트의 색깔을 나타내는 걸 컬러로 해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div 태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블록 요소여서 이렇게 네모 칸을 지정하는 div 요소잖아요. 제가 넓이랑 높이를 정해주면은 이 네모가 div 요소인데 그러면 그 div에다가 컬러를 넣으면은 그거는 div의 배경 색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몇 번은 헷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두 개 차이는 컬러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의 색깔, 그러니까 내용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고 배경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백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컬러랑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구분을 뒀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제가 이따 나중에 뒤에 색상 관련된 그러니까 배경색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 설명해 주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백그라운드는 그 속성에서 색상 말고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속성 값들을 추가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단일로 색상으로만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컬러 속성은 이렇게 있고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지금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 한 번 더 그러니까 따로 알려드리면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말 그대로 그 텍스트를 데코레이션 꾸며주는 속성이에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여러 가지의 속성 값들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언더라인, 뭐 오버라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금 div 태그에 해당되는 텍스트에 데코레이션을 넣어주고 싶은데 어떤 걸 넣어주고 싶냐? 저는 뭐 언더라인, 밑줄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헬로 월드에 이런 식으로 밑줄이 생기게 되겠죠. 오버라인 같은 경우도 오버라인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잠시만요. 어떻게 보여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위에 라인 생긴 거 보이세요? 헬로 월드에 그러니까 언더라인은 말 그대로 밑줄이고 오버라인은 그 해당 텍스트 위에 라인을 그어준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CSS를 사용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CSS 태그 그러니까 속성의 속성 값들이랑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달달 외우고 계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 많은 것들을 전부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태그의 값이 그러니까 넣어주고 싶은 스타일의 속성이나 속성 값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그냥 구글링으로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CSS 하고 밑줄 긋기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해줘도 지금 여기서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사용하고 그 해당 속성들이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보시고 싶은 기능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직접적인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되게 빠르게 자기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텍스트 관련된 것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실습을 잠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거 앞에 있는 페이지 보이시나요? 이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스타일은 외부로도 뺄 수 있겠죠.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점 컨테이너부터 이 중괄호 닫는 부분까지를 전부 외부 스타일 파일 만들어뒀던 style.css에다가 옮겨준 다음에 여기에 링크만 걸어주면은
해당 스타일 시트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이때 여기 밑에 보면은 저희는 p 태그를 사용해서 문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쵸? 지금 p 태그 안에 스판 태그를 사용해서 글자를 넣어주게 되고, 클래스라는 선택자를 사용해서 서브젝트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에는 이 위에 보시면 폰트 웨이트 굵기를 700으로 굵게 하고, 폰트 사이즈는 larger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정해주면은 지금 오른쪽과 같은 페이지의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이거 그대로 한번 따라 치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용 바꿔 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해서 실습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5분 정도 한번 코드 작성, 이 화면 그대로, 아이고, 잠시만요. 화면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아이고, 공유갈수 준비됐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한번 5분 정도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다 작성하신 분들은 한 3분? 3분 정도 이제 발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다 작성하신 분들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끝나신 분들은 채팅으로 다 끝났다고 한번 말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 많아. 나 시작할게. 네, 혹시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어, 그냥 안 듣고 발표할 수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일단 실습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해본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화면 공유 새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텍스트 관련 스타일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얼라인은 말 그대로 속성 그 텍스트의 정렬 방향을 의미하도록 해요. 그 한글이나 그 워드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런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중앙 정렬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텍스트 얼라인을 사용해서 지금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에 이제 아래에 있는 레프트, 라이트, 센터라는 속성 값을 사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 위드스 100%를 지워버리고 이 div에 있는 텍스트의 얼라인만 텍스트의 정렬 방향을 정해주고 싶을 때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사용해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레프트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센터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또 주고 싶다 하면은 라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사용해서 왼쪽에 두고 싶은 것들을 왼쪽으로 모으고 뭐 오른쪽에 두고 싶은 것들을 오른쪽으로 모아서 웹페이지에 출력을 해줄 수 있는 속성이 텍스트 얼라인 속성입니다.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왼쪽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중앙 정렬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으로 라인 헤이트 속성 라인 헤이트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라인 헤이트는 말 그대로 라인의 헤이트 줄의 높이를 정하는 속성입니다. 줄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는 1.2 속성으로 정해져 있어요. 1.2로 줄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말 속성 값은 노말로 그러니까 라인에이트 속성에서 노말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웹 브라우저에서 가장 정한 기본 값이고 라인에이트를 설정해주지 않으면은 일단은 노말로 전부 다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헤이트를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속성 값들은 뭐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 해당 줄 높이를 어느 정도로 정해주고 싶다 할 때 그거에 대한 뭐 길이, 랭스를 사용해서 정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넘버, 뭐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분율 퍼센트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픽셀 단위로 늘려주는 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A, B, C, D이라는 클래스를 정해주고 해당 p 태그에 라인 헤이트를 정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말 그대로 라인 헤이트는 이 줄의 높이, 줄 사이 간격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줄 사이 간격을 지금 보시면 라인 헤이트 노말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가장 p 태그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건들지 않아도 p 태그의 줄 높이는 이렇게 1.2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25픽셀로 그러니까 넓이, 길이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벌어져가지고 이 사이에 픽셀 그 길이 값이 생긴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6으로 이렇게 배수 값으로 넣어줘도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160% 아까 말씀드렸던 백분율 그 다음에 백분율을 작게 하면 이런 식으로 줄 높이가 없어져서 줄이 겹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관련된 앞에서 지금 방금까지는 텍스트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의 텍스트에 관련된 값을 그러니까 속성 값을 얘기를 해드렸으면은 지금은 이제 목록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HTML 태그의 리스트 속성에 어떤 속성을 그러니까 리스트 태그에 어떤 속성을 넣어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속성을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을 사용해서 정해주는데 리스트 스타일 타입 같은 경우는 그 분릿이라고 하죠. 지금 원래 리스트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리스트 태그를 사용해서 바디 안에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리스트를 리스트가 됐네. 리스트 뭐 이거를 한 3개를 정도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내용은 A, A, B, C 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A, B, C라는 리스트가 생긴 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니까 이 div를 일단 가리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해서 오늘 해버리면은 보시면 일단 div가 사라졌죠. 이 ABC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해당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점점점 이걸 분릿이라고 해요. 이 분릿의 타입을 정해주는 속성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건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HTML 선택자 요소를 사용해서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 모든 제가 HTML에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모든 리스트에 이 속성 값을 부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사용해서 논을 치게 되면은 분릿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서클을 사용하면은 속이 빈 원형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서클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서클 사용해 보면은 지금 보면 아까는 속이 꽉 차 있는 원이었는데 지금은 속이 빈 원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리스트의 분릿의 타입을 결정하는 속성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CS 부분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위에 DISC라는 가 이제 일반적인 그 점의 표시이고, 그다음에 서클 사용하면 안에가 빈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스퀘어 사용하면은 앞에 리스트에 있는 분릿이 네모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앞에 있는 분릿의 타입을 결정해 줄 때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사용하면은 앞에 있는 분릿 타입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예시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ABC 알파벳으로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그 대문자 로마 숫자까지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글자, 텍스트 HTML 태그 중에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텍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방금 저희가 알려드렸던 것만 해도 텍스트에 관련된 스타일을 되게 많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쓰이는 거를 이제 색상 값을 그러니까 색상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사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이 광고 일단 닫아버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색상의 조합이 되게 잘 돼 있어야지 자기가 만든 페이지가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색상의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HTML 태그 중에 그 해당 태그에 색상을 부여해주는 태그들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H1 태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컬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컬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태그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은 색상을 CSS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빨간색이라는 색깔이 있으면은 뭐 빨강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뭐 영어로 레드라고 얘기를 또 하죠.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그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CSS에서는 이 빨간색을 어떤 색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코드를 쳐야지 빨간색이라고 표현이 되냐라는 거를 지금 이 3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지금 가장 제가 몇 번 썼던 지금 여기서 썼던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그 색상에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레드 아니면 블루, 핑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도록 돼 있죠. 그냥 근데 여기 이 CSS 색상은 이제 HTML에서 사용을 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 알파벳만 넣어주시면은 그 해당 색상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색상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단점이 생기는데 그 단점이 이제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는 색깔이 있으면은 저희는 연한 파란색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진한 파란색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블루라는 한 가지 정해져 있는 파란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색상이 이름으로 CSS에서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자기가 진짜 이런 색깔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 그 색깔이 막상 이름에 없으면은 그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으로 사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RGB 색상 값이라는 걸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RGB 색상 값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일단 좀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코드 여기 지금 왼쪽에 코드 예시 보이시나요? 코드 예시에서 RGB라는 그 알파벳 써주고 그 괄호를 열어주고 그 안에 세 개의 속성값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세 개의 속성값이 이제 RGB 말 그대로 레드, 그린, 블루라는 그 좀 세 개의 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RGB로 이제 이 안에 있는 숫자를 결정해 주는 게 RGB 속성을 사용해서 색상 값을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블루라는 색상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RGB로 바꿔주고 그 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 레드, 그린, 블루라는 태그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다가 말 그대로 레드, 그린, 블루의 속성값을 얼마나 넣어줄 거냐. 지금 원래는 블루 색상이었으니까 똑같이 블루로 가볼게요. 지금 블루는 255 이런 식으로 레드랑 그린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블루를 255만큼 늘려준다 하면은 당연히 파란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레드랑 블루를 조합하고 싶다. 뭐 그럼 보라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레드에 255, 블루에 255를 넣어주면은 살짝 보라색 같은 분홍색 같긴 한데 좀 보라색 쪽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이 RGB의 해당 값을 바꿔줌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되게 늘어나게 되죠. 그 RGB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16진수로 색상값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16진수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해당 그 RGB 값을 지금 두 칸이잖아요. 두 칸에 이제 16진수로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블루 같은 경우는 R의 두 칸은 빵빵, G의 두 칸도 빵빵, 그다음에 이 뒤에 두 칸을 FF 가장 큰 숫자죠. 이런 식으로 가장 크게 설정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RGB 값을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말고 16진수로 이렇게 구글에 쳐보면은 RGB 값 16진수 이런 식으로 쳐보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16진수 색상 값을 아이고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잠시만요. 뭐 이런 구글에다가 쳐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코드가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빨간색 부분만 봐도 되게 여러 가지 진짜 빨간색이랑 뭐 좀 더 연한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구분은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 이렇게 16진수를 사용해서 색상 값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색상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는 이름으로 구분하기, 하나는 RGB 값, 그다음에 16진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배경에 대해서
배경에 이제 색깔을 입히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백그라운드를 아까 사용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여기서 아까 지우기는 했는데 디스플레이 돈을 다시 지우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헬로워드가. 일단 얼라인 했던 거 말고 이거 텍스트를 좀 이렇게 해서 텍스트 폰트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아까 div에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넣어주고 싶다고 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원하는 색상 표기 방법을 넣어주면 돼요. 레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RGB 값을 사용해서 뭐 255, 그다음에 얘는 0, 그리고 얘는 뭐 0, 0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걸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16진수를 사용해서 뭐 대신 16진수를 사용할 땐 꼭 샵을 해줘야지 뒤에 있는 숫자를 16진수로 인식해서 뭐 이런 식으로 FF000이라는 해당 값이 RGB에서는 레드라는 속성을 나타내요. 16진수로 FF000은 빨간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6진수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의 속성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적용된 거 보이시죠? 만약에 스타일에서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지워버릴게요. 만약에 전부 다 지워버리고 전부 다 주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디라는 HTML 태그, 바디면은 이 웹페이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뭐 스카이블루라는 해주면은 지금 전부 다 하늘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바디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웹페이지의 전체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패스하고 지금 백그라운드에 색상을 지정하는 것까지만 오늘 나가게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미지랑 이미지의 반복, 뭐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뭐 오늘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10분 중에 몇 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배웠던 CSS 사용하는 텍스트에서 CSS 적용하는 거랑 이제 배경 색상, 그다음에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CSS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시간표를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렇게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자유롭게 실습해보는 시간 조금 더 가져보고 이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 물어봐 주실래요? 물어봐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늦게 들어와서 이미지 넣는 법을 모르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제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지금 있는 부분을 전부 지워보도록 할게요. 스타일도 전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지금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넣고 싶은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미지 태그가 src로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싶은 이미지의 그 경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링크 아까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금 제 폴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폴더에 이 HTML 파일이 있냐면은 베이스 HTML 그러니까 지금 제 그 선우피아라는 폴더에 베이스 HTML이라는 파일이 있고 스타일 CSS라는 파일이 있고 지금 로고 PNG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로고 PNG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로고 PNG라는 이미지에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 슬래시 하고 로고 점 PNG라는 이름을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미지라는 태그 안에 src라는 속성을 주고 그 src라는 속성에 그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주면 돼요.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뭐 중앙에 배열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를 div 태그 안에 넣어서 그 div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사용해줘서 중앙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지의 크기 조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지라는 그 div가 있잖아요. 그럼 이 div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클래스로 이미지 뭐 사이즈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게요. 이미지 사이즈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스타일 CSS로 넘어가가지고 이미지 뭐, 이미지 사이즈라는 선택자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앞에는 점을 써줘야겠죠. 점 이미지 사이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위드스랑 넓이를 정해주면 됩니다. 위드스는 뭐 한 400픽셀로 키워볼게요. 크게 해보고 HIGHT 이것도 400픽셀로 키워볼게요. 키우면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미지 크기가 안 바뀔 거예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 크기를 바꿔주게 된 거는 지금 이 div의 크기가 바뀌게 된 거여서 이 div는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 div의 색상을 제가 적용을 해줘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스카이블루로 아까 했던 것처럼 넣어주게 되면은 사이즈가 부터가 났었구나. 사이즈. 오, 제가 오타를 너무 많이 냈네요. 지금 보시면 보이죠? 지금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를 뺐어도 이미지의 크기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속성을 넣은 거는 div 속성의 크기를 정해준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거 이미지 사이즈를 클래스를 div가 아닌 이미지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속성, 이미지 태그 안에 클래스 선택자를 넣어주면은 그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실습 진행은 뭐 이제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더 있으신 분 안 계시면은 아까 전에 출석 안 부르신 분들 한 번 더 확인하고서는 수업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